안녕하세요. 은둔고수입니다. 3월 4일의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기차 쪽이 조금 주춤했는데 전반적으로 큰 파동은 없이 무난하게 지나간 미증시였던 걸로 보입니다. 선물 지수는 플랫한 시작을 보여주다가 오전장을 보내면서 밑으로 눌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네요. 우크라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가장 많은 유럽 증시 쪽에서는 자동차 차량 관련, 금융 쪽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같은 경우는 생산 차질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금융이 특히나 엮이는 분이 많은데 러시아 투자 서방 금융기관 채권 손실 위험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187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이고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결국 각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자본의 노출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적인 금융 제재로 인한 리스크는 한층 위험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 은행과 프랑스 은행들의 주의 깊게 봐야 하고 도미노같이 함께 관련된 이유국들의 금융권도 연쇄 부실의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미증시는 전일 완화된 긴축 기조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이었고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빅테크 등의 기술주들의 낙폭이 있었으며 그나마 소매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리오프닝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장 영향으로 혼조세가 유력해 보이며 인텔의 투자 이견 하향으로 반도체 섹터의 부진이 예상될 수도 있겠네요. 다만 1월 한 달간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종목들이 많아서 하락폭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수가 반등 국면에서 다시 전쟁 장기화라는 복병을 만났는데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가치주 분할 매수와 장기 투자가 빛을 발하는 법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 2-3일 정도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요일장이다 보니 큰 변수보다는 대세에 따르는 흐름을 통해서 잔잔한 시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시장에서 체크할 만한 이슈들을 살펴보면 전일 이란의 핵합의 복원 기대에 국제유가가 하락의 기미를 보여줬는데 사실상 석유 최대 생산처인 미국과 그 밑으로의 사우디 그리고 최근 전쟁의 화두에 있는 러시아가 상위 순위를 이루고 있기에 유가 안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러시아의 섹터별 시총은 에너지가 50%가 넘고 그 다음이 소재 23%, 3위가 금융이 16%가 넘습니다. 90%가 비제조업인 점인데 재미있는 부분인데 각 비중을 고려해 봤을 때 에너지 비중이 절반 이상이고 러시아 금융 제재로 인한 관련 섹터의 국내 증시 유입량도 5,200억 원의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섹터도 관심 있게 볼만하겠네요. 트렌드에 가장 맞춰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플랫폼 섹터인데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업인 직방이 3천억 원 규모의 상장 전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도 유입되면서 기업 가치를 불려나가고 있는데 이번 투자 유치에 산업은행이 최대 1,000억의 신규 투자 의사를 밝히는 등 관심권에 두고 주목해 볼 만하겠네요. 네페스아크 실적 관련 얘기를 조금 체크해 보자면 이회성 비용이 약 15억 정도 있을 것 같고 이는 영업이익 약 90개 정도가 나온 것이니 매출은 컨센서스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즉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컨센서스 안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웨이퍼 들어오는 부분과 감가상각 시작 시점이 약간 불일치할 것으로 보여 1분기 실적은 플랫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대신 5월부터는 기대하고 있는 FOPLP의 퀄컴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가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지션 잡는 부분을 신경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투하시길 바랍니다.